어저께 우리 8시 20분에 출발했죠. 20분 출발했는데 보살님 전수님이 보살님들 8시 10분 전까지 오라고 막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 8시 10분에 출발한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셨는데 저는 이제 8시 20분에 출발하는 거 알고 있었으니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또 법도 좀 세우고 조금 늦어서 한 8시 25분인가? 그래서 저를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서 이제 시동을 딱 걸고 이제 봉고차 시동을 딱 걸고 하니까는 뒤에 제가 누구라고 굳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뒤에 이제 앉아있던 한 보살님이 아이고 정사님 단장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네요. 그래서 왜 늦게 왔냐 그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래서 20분, 그러니까 7분 출발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제가 볼 땐 제가 느낌이 그래요. 많이 10분 이상 기다리셨잖아요. 저는 한 5분밖에 안 늦었는데 하여튼 뭐 늦은 거는 뭐 남았습니다만은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소리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안 늦다고 제가 그러면서 어제 갑자기 생각난 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왜 여성들이 거기 어떻게 나들이를 하게 되면은 남자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많이 걸리죠. 화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20분 나들이 준비하는데 20분 정도 걸리면은 그건 화장이라고 부를 수 있대요. 화장이라고 부르는데 30분 걸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0분은 화장이라 안 그런대요. 예. 분장이란데 분장이라는 분장 안 그죠? 그래 40분 걸리면은 40분 걸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변장한대 변장. 예? 50분 걸리면은 50분 걸리면은 포장한대 포장. 포장이라 그러는데 1시간 이상 걸리면은요. 1시간 이상 걸리면은 남편이 같이 가고자 옆에 기다리는 사람이 환장을 한대요. 그 소리가 갑자기 아이고 단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네요. 그 소리에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났어요. 환장하지는 않으셨겠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다 가셨는지 그 분이 안 보이시네요. 어제 다 끝나고 나서 식사까지 하고 카페 가서 차 한 잔 마시는데 제일 비싼 거 시키던데 그분은. 어, 하여튼 우리가 얼굴을 겉모습을 이렇게 이쁘게 단장하는 것 분명히 필요하죠, 그죠? 우리 뭐 보살님 각자님 다 얼굴 세수하시고 머리도 만지시고 얼굴에 터닥터닥 그죠? 크림도 바르시고 그렇게 오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늘 우리는 마음도 겉모습과 같이 늘 단장하고 그죠? 예쁘게 그리고 멋있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해도 웃는 모습보다 더 이쁜 건 없다.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는 모습보다 더 이쁘고 매력적이고 멋있는 것은 없다. 그죠? 오늘은 방거사라는 우리 인도의 유막 의사가 있다면은 중국에는 방거사라 거사 방거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의 일화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딸하고 이제 거기 그 부인을 이렇게 그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뭐 논문서, 반문서 뭐 그리고 뭐 재산 그죠? 뭐그 금전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오늘 내가 그집 앞에 있는 호수에 다 버려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그 뜻을 이제 알아차린 그 딸이 하시는 묻는 아버지한테 묻기를 아니 아버님 그걸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하면 될 텐데 보시하면 되지 왜 그걸 다 호수에다 버리냐고. 그러니까 이 이제 아버지 말 이 물질은 재산은 이 탐욕을 부르더라는 거야. 탐욕을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진정한 보시라는 것은 이제 보시를 하라 그러니까 진정한 보시라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탐욕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다. 사람을 재산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금전이라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 그 내용 말씀을 알아듣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왜 재산이 사람이 탐욕을 부르게 합니까? 이제 묻습니다. 그죠? 재산은 사람을 탐욕을 부르게 한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재산으로 인해서 탐욕이 일어나고 내가 미쳐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곤욕을 치러봤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또 줌으로 인해 갖고 베풀므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그런 마음이 탐욕이 막 치성하고 사람이 거기에 막 재물에 미쳐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차라리 물에 다 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 그런 이제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어떠한 보시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진정한 보시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그 마음에 탐심을 욕심을 멸하게 하는 것이다. 욕심을 없애주는 것이다. 멸탐을 멸탐, 탐심을 없애는 것이다. 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정한 계행이라는 것은 진정한 지계라는 것은 성냄을 없애는 것이다. 멸진이죠. 진심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어떠한 선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이다. 멸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탐진치를 멸하는 것, 멸탐을 하고 멸진을 하고 멸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욕심과 탐심과 그리고 성냄과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음을 다 없앤 자가 바로 세존의 아들이다. 부처님의 아들이다. 그죠? 부처님의 자식이다. 그럽니다. 진정한 부처님의 자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러한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자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 탐진치를 단죄하는 그러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진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데 이제 뇌과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뭐 편도체, 전두엽, 뭐 해마, 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편도체라는 것이 활성화 뇌에서 어떠한 부위입니다. 그게 활성화된다. 딱 위기가 생겼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활성화가 딱 된대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활성화가 돼야 된대요. 활성화가 안 되면은 큰일 난대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산을 가는 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디 길을 가는데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났다. 아니 맹수가 나타났다. 누가 막 거기 막 그 흉기를 들고 나를 막 때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자동적으로 저 사람이 왔으니까 내가 피하고 맹수가 왔으니까 도망을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몸이 확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작용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게 내 스스로가 의식하지 못하게 내 두뇌에서 작용을 해갖고 그 편도체라는 그 부분이 활성화가 막 되면서 막 어떤 적정한 호르몬이 막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게 내 몸에 근육에 막 에너지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죠? 위기의식에는 그게 분명히 필요한 거죠. 위기가 생겼을 때는. 그래서 막 그러면서 평소에는 우리가 이게 아주 평상시에는 이 소화 기능 쪽에 사람은 다른 생명도 마찬가지랍니다. 소화 기능 쪽에 많은 에너지를 쓴답니다. 먹고 소화시키고 그러한 기능 쪽에. 그죠? 그러다가 딱 위기 상황이 생기면은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고 내 몸에 근육 쪽에 많은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몸에 근육에 에너지를 보내는 것은 뭡니까? 피를 통해서, 그죠? 혈류를 황성하게 하는데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한다. 순간적으로 내가 내 몸에 산소를 확 끌어당기고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 어떠합니까? 심장 박동수도 막 빨라지고 호흡도 거칠어지고 몸에 근육에 에너지가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 몸 상태가 되게 스트레스가 탁 심한 상태, 긴장 상태로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위기 상황을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도 막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산소 호흡량이 증가하고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뭐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일부러 운동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뭐 한두 번, 두어 번 정도는
그 건강을 위해서도 오히려 그런 몸에 그러한 거기 작용들이 필요하답니다. 필요한데, 자, 우리가 산을 간다든지 길을 가다든지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그게 필요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현대인의 삶의 그 과정에는 많은 스트레스가 많은 어떠한 변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멧돼지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실제 어떤 맹수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실제 정말 내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게 아닌 상황에서도 내가 스스로가 내 어떤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수시로 내가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긴장을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연습하고 나서 시합에 나가서는 늘 뭐라 그럽니까? 긴장 풀고 하라 그러잖아. 그죠? 긴장 풀고 하고 몸에 힘을 빼고.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자기 본래 실력이 안 나와요. 그죠? 자기 실력이 안 나오고 자칫하면은 잔뜩 몸에 힘이 들어간 상황에서 막 시합을 하다 보면은 그럴 경우에는 몸에 부상을 또 쉽게 입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힘이 들어가면 몸에 부상 생기기가 쉽다는. 그러니까 그 상태는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마음의 상태로 봤을 때 마음이 더 잔뜩 긴장된 상태, 마음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부상을 마음의 상처 입기가 쉬운 거예요. 마음에 잔뜩 늘 힘이 들어가 있다 보면. 근데 우리 현대인의 삶을 보면은 늘 긴장한 상태가 연속이란 말이에요. 요즘 현대의 어떤 복잡한 21세기 물질 시대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죠? 그래서 늘 긴장돼 있고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시대에 우리 종교님 우리 실행도의 말씀처럼 이 마음 닦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심공이 필요한 이치가 바로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특히 현대 사회, 그죠? 현대 사회 복잡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그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염성을 하잖아요. 염성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것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짓누르고 염성한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자체가 염성이 아니라 염성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내 몸의 상태나 내 마음의 상태를, 그죠?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공, 마음 공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제가 그런 비유도 들었습니다만은 마음을 공부한다. 그럼 내가 마음을 활짝 펼쳐놓고 내 마음을 읽어내고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작용들을 살피는 것이 마음 공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국어 공부를 한다, 수학 공부를 한다. 국어책을 펼쳐놓고 수학책을 펼쳐놓고 영어책을 펼쳐놓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외우고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이치를 우리가 문학에 대한 이치, 수리에 대한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 공부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도 결국은 내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 마음을 활짝 펼쳐놓고 내 마음이 작동하는 이치, 이런 상태에 이렇게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내가 요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요럴 때는 내가 참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탐심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찾아 살펴서 내가 그것을 하나 둘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죠? 마음 공부.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면은 큰 개와 작은 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큰 개예요. 큰 개는 작은 개를 볼 때 그렇게 짖지 않는답니다. 작은 개가 지나가도 그냥 심드렁하게 이렇게 본답니다. 물끄러미. 그런데 보통 작은 개들이 확 짖어댄대요. 왕왕 막 왈랄 짖어댄대요. 큰 개를 보게 되면. 그죠? 그게 뭐냐면은 큰 개는 작은 개를 봤을 때 별 반응이 없어요. 자기의 신체에 몸과 마음에 큰 반응이 없는데 작은 개는 큰 개를 봤을 때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죠? 긴장을 하고 두려우면서 그게 분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왈왈 짖어대는 것은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내가 상당히 긴장한 상태고 그래서 그거를 분노로서 표출하는 거예요. 표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큰 개는 내가 작은 개를 봤을 때 긴장할 필요도 없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는데 두려울 필요도 없는데 작은 개는 그러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하더라.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죠? 시사하는 바가 우리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이 예를 든다면은 멧돼지와 같은 맹수와 같은 또 나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삶 속에서 바깥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죠? 아까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두려워지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과 어떤 분노라는 감정의 그 본질은 똑같답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다시 근심, 걱정이나 두려움이 오래 지속되면은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명상을 하고 지는 염성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편도체라는 부분이 이야기돼. 뇌과학자들 이야기는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훈련이다. 마음 공부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우리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말도 가끔 하잖아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은 뭐예요? 내가 그러한 조절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는 게 이 사회가 그만큼 오탁악세화 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지능 행자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먼저 이렇게 내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주변 우리 도반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죠? 그러한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춰 나간 것을 스스로 우리가 보여줄 줄 아는 그러한 존재들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염송을 통해서 그죠? 그냥 염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염송하는 그 과정 속에 내 마음의 작용과 내 몸의 작용을 늘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그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 분노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어디에 생기냐? 경전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은 원망이고 상이고 상이고 원망이거든요. 나라는 상이에요. 아라는 거예요. 그죠? 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상을 단죄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사상을 단죄하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상을 내려놓는 공부 그게 그 원망을 내려놓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화를 적게 내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우리 그 현실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배짱이 두둑해야 된대요.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정말 성실하고 용맹정진하고 바르게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되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큰 그릇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큰 사상을 가지고 큰 그릇을 가질 때 그리고 내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내 스스로가 작년보다 아니면 재작년보다 올해 내가 화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염성을 진정 내가 바르게 염성을 많이 잘하고 진정 내가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화내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내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내가 언제 화를 냈더라? 화를 낸 기억이 없어야 돼요. 보세요. 화 낸 기억 없죠. 화를 낼지도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화내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수시로 화를 낸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까 우리 그래서 멸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큰 게 작은 게 이야기했듯이 멘탈이 약한 사람이랍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화를 잘 안 낸답니다. 배짱이 두둑한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
우리가 불공을 통해서 마음 공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근본이 사항을 내려놓는 공부, 원망심을 내려놓는 공부, 그리고 더 근본은 내가 마음그릇을 크게 키워가는 공부, 그죠? 그러한 우리 진원 행자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진원 봉독합니다.